사진 작가는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느낀 예술적인 순간을 카메라로 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천적인 시각장애가 있어 앞을 볼 수 없어도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저한테 있어서는 사진을 촬영할 때 장애 요소가 아니라 저만의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저만의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상을 마주한다고 해도 촬영하는 방식은 작가마다 다른데요. 시각장애를 하나의 개성으로 생각하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십니까. 시각장애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우림입니다. 세상의 편견을 깨다 시각장애인 사진작가 김우림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한 골목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이 사진작가 김은우 씨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림 씨는 현재 시각장애인 사진작가라는 타이틀로 활동 중인데요. 필름 카메라로 사진에 입문하였고 약 10년 동안 디지털 카메라로 다양한 풍경, 인물 사진을 촬영해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사진을 찍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우림 씨가 사진 찍는 방법을 보기 전에 그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카메라 장비들부터 함께 보시죠. 이 카메라는 옛날에 제가 사진 처음 배울 때 사용했던 필름 카메라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애용하는 카메라입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45mm라고 하는 화각을 사용하는 렌즈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고 가벼우면서 제가 특정 화각에 집중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렌즈고요.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녹내장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시야가 좁은데 제 시야하고 되게 비슷한 정도의 화각을 가진 렌즈예요. 우림 씨의 눈은 선천성 녹내장 때문에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정도이며 어떠한 대상을 마주했을 땐 어렴풋한 윤곽만 보인다고 합니다. 촬영에 필요한 세팅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세팅들을 이제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갖고 이제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하는 거죠. 자신이 선호하는 카메라 설정 값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장소에 어울리는 적절한 설정으로 바꾼다는 우림 씨.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촬영할 때 지금 공중전화 박스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의 그 전화기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져보는 방법이거든요. 카드 투입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져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썼나 봐. 먼지가 엄청난데 이런 것들을 만져보고 이제 대략적으로 형태를 확인한 다음에 어디 포커스를 잡을지 정하는 거죠.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형태를 파악한 후 신중하게 촬영해 보는데요. 결과는 색감과 구도가 예쁜 멋진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진 촬영을 위해 장소를 이동해 보는데요. 그가 즐겨 찍는 사진은 스트릿 포토, 일명 거리 사진입니다. 길에서 탄생하는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낯선 길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림 씨.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팡이를 안 써도 괜찮은가요? 안전을 위해선 찍는 게 나은데 제가 양손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활동지원사가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바닥에 유도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안에 노란색. 그래서 요거를 발로 촉감으로 이용해서 밟으면서 걸어가면 조금 안전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오늘의 첫 번째 촬영 장소인 성수동 수제화 거리. 1970년대부터 하나 둘 모여든 수제화 업체가 특유의 감성을 만들어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림 씨도 이날을 위해 미리 답사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늘 진지한 자세로 촬영에 임하는 우림 씨. 사진 찍기 좋은 상황과 마주할 때 가장 설렌다고 하네요. 저희가 서 있는 데가 이 열차 선로 아래쪽에 있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소리들도 나고 해서 위에 뭐가 있을까 올려다봤더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실루엣이라고 하는 사진 찍기가 좋은 상황이어서 실루엣을 좀 찍어봤습니다. 시각 대신 청각을 많이 활용하는 우림 씨만이 포착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어떤 사진이 나올까 궁금해지는데 결과는요? 하늘과 햇빛 그리고 건물이 어우러져 멋진 사진이 탄생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눈이 나쁘기 때문에
원래 시작은 저한테 안 보이는 작은 글씨 같은 거를 촬영해서 보는 게 이제 제 사진의 처음 시작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게 되고 작품성을 추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진 작가라고 나름대로의 타이틀을 달게 된 거죠. 자신이 찍는 사진의 작품성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해온 우림 씨.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를 표현하고 보는 사람에게 해석의 여지를 열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그가 촬영할 사진들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촬영 장소는 바로 서울숲. 이곳은 사진작가들이 좋아하는 명소로 유명한데요. 우림 씨도 전에 와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가 큰 길인 거지. 아니, 세 개야. 1번 그러니까 서울숲 여기 어디다? 이쪽이라고? 여기? 여기고 4번 출구, 5번 출구, 3번 출구. 그런데 조금 당황해하는 듯한 우림 씨의 모습. 무슨 일인 걸까요? 저번에 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조금 지리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숲이 워낙 넓다 보니 미리 봐두었던 촬영 지점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계속 걸어가보는 우림 씨.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그 또한 촬영의 한 부분이기에 괜찮답니다. 사실 눈이 나쁘면 이제 보이는 게 굉장히 적거든요. 남들이 100만큼 보고서 그 중에 하나를 찾아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걸으면서 저한테 보이는 그냥 하나, 그걸 딱 찾는 거죠. 남들만큼 100은 안 보여도. 그래서 뭘 볼 수 있고 뭘 느낄 수 있는가를 찾는 게 사실 촬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해도 그곳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찾는 과정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를 발견하고 촬영을 시도하게 된 우림 씨처럼 말이죠. 지정한 데 있지? 정 가운데 있어. 주민 살살살 주민해봐. 최대. 아 그래? 그런데 화면 속에 새가 보이질 않는데요. 지금 새 촬영을 시도했는데 새 같은 경우는 작고 움직여서 제가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이제 활동지원사가 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 이제 가이드를 해줘요. 이제 그럼 저는 거기에 포커스하고 셔터 스피드 같은 걸 맞춰갖고 촬영을 하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도망갔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워낙 짧은 찰나의 순간이기에 촬영에 실패할 때도 많지만 크게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우림 씨. 그에게는 반드시 멋진 작품을 찍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없습니다. 최대한 사진을 사랑하고 즐기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작품을 찍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저쪽 아래 길에서 걷다가 물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 지금 폭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피사체를 찾을 때 소리를 이용해서 찾는 거죠. 대략적인 방향이라던가 뭐 폭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소리의 어떤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유량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피사체의 종류, 위치, 특성 같은 거를 소리를 통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을 동원하기에 오히려 남들과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우림 씨. 하지만 이러한 촬영 방식에 익숙해지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답니다. 여기도 처음에 왔을 때는 주변에 전부 나무밖에 없고 지리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3시간인가 4시간을 돌아다니면서 한 컷도 못 찍고 그냥 돌아간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앞에 있는 걸 못 보고 그냥 넘어지거나 뭐 장비 스크래치 나고 망가진 적도 있고. 하지만 그런 장애물이 사진에 대한 우림 씨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와 사진이라는 단어가 만나는 일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 편견을 깨고 싶었다는데요. 제가 시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에요. 사진은 눈으로 보고 찍는 거고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건데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다음에 2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사진 찍으니까 사실은 다 보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어차피 시각장애인이 사진 찍는 거니까 뭐 대충 장비나 들고 나와서 대충 찍겠지라는 그런 2가지 편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진은 시각 예술이기에 시각장애인은 하지 못할 거라는 세상의 편견을 깼을 뿐만 아니라 사진작가라는 직업으로 활동 중인 우림 씨.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은 일을 경험하는 중이라고요. 우선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을 전담하는 회사에서 수업 퀄리티 컨트롤하는 이제 팀에 들어가 있고요. 목소리로 화면 해설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목소리로 화면을 낭독하는 일도 하고 있고. 우림 씨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음향 엔지니어와 영상 제작자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서울시 장애인 양궁협회에서 양궁 선수로도 활동 중이랍니다. 무언가에 몰입할 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우림 씨.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역시 그중에서 가장 좋은 일은 사진이라네요. 여기는 성수대교 북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야경 촬영하러 굉장히 많이 오시는 유명한 스팟이에요. 야경이나 노을처럼 빛과 색이 중요한 사진은 그에게 몹시 어려운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울수록 자꾸 도전해보고 싶다는 우림 씨. 녹내장애라는 병증이 계속 진행되어 언젠가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기에 그 전까지는 계속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하고 싶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진은 시선의 공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어떤 걸 느꼈는가를 최대한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하거든요. 사진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우림 씨. 장애가 예술 그리고 인생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느낀 노을의 아름다움,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사진에 진심을 담는 우림 씨.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 사진이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거리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순하게 예쁜 사진, 잘 찍은 사진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 사진을 통해서 이해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이미 기술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사진이란 작가가 담아내고자 하는 이야기와 진심이 느껴지는 사진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쭉 좋은 사진 작품들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